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정해준 진로 너무 좋아 이러고 가는 애 없어요. 만약 이랬다면은 걔는 도라이인 거예요. 얼마나 효자야, 그죠? 얼마나 효녀고. 곧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엄마는 계속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며 저를 비교하고 기대하시는데 그게 너무 부담됩니다. 저는 아직 공부도 잘 모르겠고 특히 수학이 힘든데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제 진로를 스스로 고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 학생들 가운데에서 진로를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아이한테다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까지 다 찍어줬어. 그리고 아이한테다가 너 무조건 이 길로 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가 그 목적지에서 경로라도 이탈 한번 했다 그러면은 때려잡아서라도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가 뭐 우리 엄마 아빠가 정해준 진로 너무 좋아 이러고 가는 애 없어요. 만약 이랬다면은 걔는 도라이인 거예요. 얼마나 효자야, 그죠? 얼마나 효녀고. 그런 애들 없어요. 세상에 효자 효녀 없어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애들 없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다가 항상 부딪히는 게 그거예요. 아, 나는 이거 별로 흥미 못 느끼는데. 아, 근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을까? 이걸로 인해서 되게 고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내 자식은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내가 내 자식을 너무나도 아는 게 너무나도 많으니까 뭐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애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거 못하고 뭐 어떤 과목을 잘하고 얘는 이거 뭐 어떤 상이고 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 갈 거예요. 이미 본인이 다 짜놨어. 근데요, 아는 것 중에 거의 다 틀리고요. 우리 애가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애가 이렇게 지가 이 아이가 진로를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 애는 이렇게 가길 바래요 이러면서 계획을 본인이 다 짜놓은 거예요. 그 계획을 아이한테다가 실행시키는 거죠. 이게 과연 맞는 진로일까라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맞는 진로는 아니죠. 맞는 진로라고는 보기 어렵죠. 어쩌면은 부모님이 우리 애 공무원 될 거예요. 너 공무원 해야 돼. 너 수학 점수 부진하더라. 너 수학 점수 계속 높여. 뭐 했는데 엄마 나는 사실 공무원이기보단 나는 글쓰기를 잘해서 저는 시인이 되고 싶어. 너 글 진짜 못 써. 쓰지 마. 너 그 완전 네가 그러고도 작가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다. 잘못된 거. 가스라이팅인 거죠. 오늘 가스라이팅 단어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진짜 잘못된 거죠. 어쩌면 부모님 본인이 바라는 것을 아이에게다가 주입시키는 게 아닐까. 뭐 이러는 이유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부모님께서 뭐 이제 본인이 뭐 어떠한 출세나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히셔가지고 우리 애만큼은 조금 출세하면서 조금 덜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은 본인이 부모님 본인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무나도 힘들 상황이고 우리 집안도 너무 힘드니까 우리 애만큼은 조금 번듯한 가정 상황에서 좀 번듯한 사람으로 지냈으면 좋겠다. 너만큼은 좀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가지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라. 뭐 이런 의도로서 뭐 이렇게 너 공무원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겠지만 저는요 부모의 행복보다 중요한 건 아이 본인의 행복이라고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저는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이 친구가 이러한 어려움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이라도 본인의 길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부모님에게서 본인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부모님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이제 너 내가 공무원 하라고 내가 공부시켜놨는데 왜 엉뚱한 짓을 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그때는 부모님께는 내 진로만큼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돼.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고 싶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어서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려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 말 해가지고 부모님이 뺨 따고 때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겠죠? 예, 막 혼내시진 않으시겠죠? 예,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부모님의 행복보단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진로를 설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말 꺼내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설득하기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너 계속 공무원 해라, 공무원 해라 그러면은 이거 단칼에 거절을 해야 돼. 단칼에 딱 거절하고 본인의 진로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과연 이 친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공무원을 했다. 그러면은 뭐 눈에 보이는 부분, 단면적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면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저 대부분 뭐 얘기를 하다 보면 공무원은 뭐 보장된 자리고 뭐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공무원의 자리도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예, 때가 되면은 예, 공무원 자리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성과 싸움의 장이고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한 번씩 이제 경쟁 아닌 경쟁을 치러야 될 때도 있고 내가 순번상 내가 진급해야 되는 순번인데 다른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이 갑자기 진급해가지고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예, 대기업들 보면은 보통 지금 한 40, 50이 이제 은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도 40, 50만 되면 슬슬 짐 싸가지고 나갈 준비해야 돼요. 이게 안정적인 자리입니까? 예? 안정적인 자리예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공무원도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택했다. 겉보기에는 뭐 돈도 좀 벌고 일정하게 벌고 뭐 그러니까 얘 행복하게 살겠네라고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지만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무원을 하는 게 맞을까? 지금이라도 다른 일을 할까? 지금 하긴 늦었어. 나 맨날 이런 자리에 눌러붙어 앉아있고, 씨발.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란 얘기죠.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니까. 얼마나 이거 진짜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자존이 생기고, 본인의 삶을 스스로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 삶을 컨트롤하지 못한 채로 누군가의 손에 강제로 이끌려서 왔는데 아무리 좋은 자리라고 한들 이게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을걸요? 예.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자존감 클래스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고등학교 나오고 유명한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일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이게 행복할까요? 뭐 이게 만약에 본인 삶을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면 굉장히 베스트겠지만 이게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왔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진짜 잘 나가는 고등학교 나왔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명문대 나왔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대기업 취직했다. 근데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과연 이 사람의 내면 세계는 과연 행복할까? 어쩌면은 자존감이 더 떨어져 있진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봐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자존요, 어떤 안정적인 일을 가졌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축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컨트롤을 하고 이끌어 나갔을 때 그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지. 안정적인 자리 나아가고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곳을 향해 간다? 그것도 내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다른 손에 이끌려서 갔잖아요, 이게? 과연 행복할까?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좋겠어요. 과연 이렇게 이끌려 갔을 때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답은 확실히 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 글을 썼겠죠. 행복하지 않고 이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글을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일단 명확하게 답은 섰으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이 뭔가,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원하고 내가 진짜 중심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뭔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가지고 본인의 로드맵을 짜라.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는 이제는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나가야 된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니까 이제 대략 중3이란 얘기도, 오늘 중3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중학교 3학년 친구인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쯤 가서는 부모님이 손 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손을 안 뗀다? 그러면 이때는 본인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거다. 나 이 길을 가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 다 공무원 하기 싫다.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어필을 하는데 본인의 의견만 관철하지 말고 뭐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의 요소는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지만 당분간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설득하는 이 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본인이 앞서갈 수 있다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의 마인드맵을 이제라도 좀 짜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응원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